100만 원만 있으면 건물주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말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이시나요? 오늘 제가 부동산 소액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부틴입니다. 최근에 주택시장 투자가 많이 막히면서 비주택, 즉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나 지산, 도생 이런 쪽 투자하시려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짧고 굵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스킬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투자할 때 어떤 마인드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 부분만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왜 준비했냐면 최근에 부동산 투자 상담 요청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 정말 많은 분들은 투자의 위험성이나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없이 그냥 나 돈이 얼마 정도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할 방법 없을까? 이 정도에서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투자에는 엄연히 위험성이 따르고요. 그거에 대한 대비를 내가 어느 정도는 해놔야지 더 성공적인 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 스킬이 아니라 투자할 때의 마인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 콕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제1원칙입니다. 의심하십시오. 모든 거를 다 의심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 분양 사무실이나 홍보관 이런 데 가면 정말 많은 분양 상담사분들과 또 고객분들이 이 투자 물건에 대해서 상담받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경을 자세히 보면 어떤 고객분들은 이미 앞에 있는 상담사분한테 완전히 끌어당겨져 있어요. 모든 걸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눈은 초롱초롱 빛나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내 앞에 있는 이분이 내 앞에서 지금 이 부동산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한 조력자인지 또는 나를 잡아먹을 포식자인지요. 그래서 제가 의심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기본 전제는 해당 부동산 또는 최소 주변 지역에 대한 어느 정도 공부는 돼 있어야 돼요. 제가 공부라고 말씀드려서 어렵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주변 한 바퀴라도 둘러보고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현장을 파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에서 상담해 준 분이 나한테 조력자일 수도 있고 포식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상담을 받다 보면 결과는 딱 두 가지죠. 하거나 안 하거나. 했을 때는 무리 없이 술술 진행될 겁니다. 근데 안 한다고 했을 경우 과연 그 손님을 그대로 보내줄까요? 여기서 어떤 마지막 카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물건은 오늘 지나면 더 이상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당장 선택하기가 어렵다면 일단 100만 원만 걸고 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내일까지 잡아두겠습니다. 이 100만 원 어차피 나는 투자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100만 원 이상의 돈은 내 계좌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서는 100만 원 결코 크지 않은 돈이죠. 아주 부담 없는 금액일 겁니다. 그럼 쉽게 걸 수가 있어요. 그런 말에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100만 원을 걸고 가면 그 다음날 아주 높은 확률로 그 물건을 계약하게 될 겁니다. 사람 심리라는 게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 분명히 내 돈이었는데 100만 원을 보냈지만 그걸 다시 환불해달라고 말하기가 꺼려지는 심리. 이런 심리 덕분에 100만 원이란 금액을 어떤 일종의 청약금, 예약금으로 걸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100만 원은 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이 부동산 투자를 정말 하고 싶다. 지금 이 물건을 사고 싶다. 그럼 100만 원 없이 바로 계약금을 거시면 됩니다. 그런데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그러면 100만 원 없이 그냥 고민하십시오. 그래야지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질 겁니다. 세 번째 드린 말씀은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델하우스나 홍보관에 가면 사람이 마음 혹하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때문인데요. 당연히 그 부동산에 대한 장점들을 나열해 놓은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거고요. 휘황찬란하게 꾸며놓겠죠. 또 내가 갔을 때 다른 손님들이 많다면 다 내 경쟁자로 인식이 될 겁니다. 저 옆에 테이블에서 상담받는 사람 왠지 지금 할 것 같은데 내가 마음에 드는 혹시 먼저 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또 더구나 분양 열기가 뜨거운 곳이라면 왠지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 하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는 분양 당시의 분위기와 나중에 준공 이후 월세를 맞출 때의 분위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 당시에는 정말 뜨거운 열기 속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는 그런 현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현장이 반드시 2년 뒤, 3년 뒤에 좋은 부동산일까요? 우리가 상가 투자를 하려는 목적, 단순히 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잘 팔기 위해서 또는 나중에 월세를 잘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분양 당시 열기가 아무리 뜨거웠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정작 월세 들어올 사람이 없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물거품이 되겠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시 분위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네 번째, 소액 투자란 게 정말 소액일까?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많이 관심 갖는 상품들 보통 가격대를 보면 1억대, 2억대가 많을 겁니다. 그럼 이런 거에 대한 광고 문구는 뻔해요. 1,000만 원으로 건물주 되기, 1,000만 원, 2,000만 원만 있으면 누구나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걸로 끝일까요? 1,000만 원, 2,000만 원만 있으면 될까요? 2억짜리 상가를 하는데 얼마가 총 필요한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계약금 10%만 필요한 건 맞아요. 2억짜리라면 2,000만 원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중도금 대출을 받을 거고요. 한 2년, 3년쯤 뒤에 잔금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도금 대출은 어차피 나중에 다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10% 계약금 필요하고요. 그럼 나중에 90%는 결국 내가 마련을 해야 돼요. 그럼 상가 대출 한 70% 받았다고 가정하면 결국 잔금 때는 계약금의 2배가 더 필요합니다. 20%요. 계약 때 2,000만 원, 잔금 때 4,000만 원은 내 돈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장 2,000만 원만 있고 앞으로 2년, 3년 뒤에 4,000만 원을 더 마련하기 어렵다면 지금 이런 투자는 하시면 안 돼요. 바로 이게 소액 투자에 숨겨진 함정입니다. 다섯 번째, 상가 영끌하지 마십시오. 영끌을 하더라도 티끌은 남겨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런 월세 받을 목적으로 상가 투자할 때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가 사서 최악의 경우가 뭘까요? 월세가 안 맞춰지는 거 있죠. 그럼 이것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월세가 안 맞춰진다, 임대가 안 맞춰진다. 그러면 대출 이자 계속 나갈 거고요. 또 흔히 생각하지 못하는 상가 관리비까지 나갈 겁니다. 2억짜리 상가라면 대출 1억 4천 받았을 때 한 달 이자가 못해도 40만 원, 50만 원은 나갈 겁니다. 그리고 상가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관리비가 적어도 10만 원, 20만 원 나갈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월세를 못 맞췄을 경우에 적어도 한 달에 60만 원은 계속 마이너스가 쌓이겠죠. 이 60만 원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바로 이런 공실 위험 때문에 상가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존재하는 거고요. 사실 이것도 해결책이 있어요. 내가 좋은 자리를 가져가던가 또는 바로 옆 호실보다 월세 5만 원만 덜 받겠다 이 생각으로 투자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5만 원, 10만 원 더 벌려다가 공실 상태로 2년, 3년 지나가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원하는 분이 있을 때 그분과 잘 조율하셔서 임대를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구티인 꿀팁, 상가 분양 받을 때 부동산을 끼고 가십시오. 분양상가에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루트일 텐데요. 분양팀을 직접 통하던가 아니면 부동산을 통해서 설명을 듣고 가서 계약을 하던가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각각 장점, 단점이 있는데요. 제가 부동산을 껴야 된다고 한 이유 이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상가 분양받는 최종 목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상가 분양받아서 그냥 방치해 두실 거 아니잖아요. 상가 분양의 최종 목적은 당연히 월세를 놓는 겁니다. 그럼 그 월세를 누가 맞춰줄까요? 아주 높은 확률로 그 동네에 있는 부동산에서 월세를 맞추게 될 겁니다. 분양하시는 분들은 이 현장이 끝나면 다른 현장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새로운 부동산 투자 소식을 듣는 데는 더 좋겠죠. 하지만 내가 분양받은 상가를 직접 임대를 놓지 못합니다. 법도 그렇고요. 결국 그 동네 부동산을 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가 분양을 생각 중이신다면 처음부터 동네 부동산과 연계해서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연계하지 못했다. 그러면 계약하신 뒤라도 동네 부동산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호실이 있으니 나중에 임대 잘 맞춰주십시오 라고 미리미리 얘기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2, 3년 준공 때까지 여러 소식도 들을 수 있을 거고요. 임대 맞추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겠죠. 이번에 말씀드릴 건 역지사지입니다. 내가 지금 사려는 이 상가, 과연 내가 자영업자라면 나는 이 돈을 주고 이런 자리에 월세를 빨리 들어오려고 할까? 이거를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상가 사는 최종 목적은 월세를 잘 받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또는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자리 괜히 덜컥 계약하게 된다면 나중에 많이 속 썩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건물 자체의 입지나 주변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건물 안에서 상위 30%까지만 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위 30%의 기준, 누가 봐도 좋은 거겠죠. 누가 봐도 좋은 호실, 탐낼 만한 호실. 흔히 어떤 상가 건물이 지어진다고 했을 때 각 층별로 상위 30%는 일찍 월세가 맞춰질 겁니다. 그리고 중간 등급에 있는 호실들도 크게 속썩이지 않고
월세가 나가겠죠. 그런데 항상 문제는 마지막 안 좋은 자리 20에서 30%가 문제입니다. 기껏 건물주의 꿈을 이뤘는데 계속해서 공실로 남아있다면 결국 그 피해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월세가 잘 맞춰질 만한 자리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 상가 투자는 내가 못해서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당장 이 상가 안 산다고 내가 굶어 죽거나 거리로 나앉게 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 조바심 낼 필요가 전혀 없고요. 이 건물에 상가를 못했다 아쉬워하실 필요 없어요. 바로 옆 건물로 눈을 돌리시면 또 똑같은 컨디션에 그런 상가 투자 매물이 있을 겁니다. 이번 분양한 상가 정말 좋았는데 못했다. 그럼 거기서 남는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분양 현장에 분양 상가를 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나중에 보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 회사나 부동산에서 주는 자료만 보지 마시고요. 주변 한 바퀴 슬슬 돌아보면서 아 여기는 어떻네 저기는 어떻네 이런 것들 눈으로 보고 실제 파악해 보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상가 투자를 어떤 마인드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우리가 상가를 받는 최종 목적,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기 위한 것, 이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부틴이었습니다.